눈의 여왕은 덴마크의 동화 작가 안데르센이 쓴 대표적인 겨울 동화입니다. 안데르센이 쓴 동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데르센은 평생 130편의 동화를 썼는데 그 동화 안에는 안데르센이 살아온 자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안데르센과 절친했던 찰스 디킨스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내 삶에서 나왔습니다. 상상으로만 만들어낸 인물은 한 명도 없지요. 그들은 모두 내가 아는 사람이거나 예전부터 잘 알고 지낸 사람입니다. 안데르센은 눈이 많이 내리고 춥기로 유명한 북유럽의 덴마크 사람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안데르센에게 눈의 여왕이 아버지를 데려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안데르센은 눈이 내릴 때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눈의 여왕과 아버지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겔다와 카이, 눈의 여왕이 등장하는 겨울 동화 눈의 여왕을 창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부터 안데르센의 눈의 여왕을 살펴볼까요? 세상을 반대로 비추는 거울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추하게, 추한 것은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거울이었어요. 좋은 생각도 그 거울에 비추면 나쁜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그 거울이 산산조각 깨지면서 부서진 거울 조각이 온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거울 조각이 눈에 들어간 사람은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었고, 심장에 박힌 사람은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카이의 눈에도 심장에도 그 깨진 거울이 들어갔지요. 카이는 냉정하게 변했고 겔다와 친구, 가족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눈의 여왕을 따라 겨울섬으로 영영 떠나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무엇인가 싫어지고 미워진다면 우리 눈에도 세상을 반대로 비추는 깨진 거울 조각이 들어온 것은 아닐까요? 보이는 것이 보이는 대로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리고 항상 조심하세요. 아직도 깨진 거울 조각이 세상을 둥둥 떠다니고 있거든요. 겔다와 카이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장미를 키웠습니다. 장미는 겔다와 카이의 우정과 사랑만큼 아름답게 피고 졌지요. 겔다가 카이를 찾아 모험의 길을 떠났을 때 우연히 마녀의 정원을 지나갔습니다. 마녀는 겔다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함께 살고 싶어서 카이를 잊게 하는 마법을 걸었지요. 그래서 겔다는 카이를 잠시 잊고 마녀의 정원에 함께 머무르게 됩니다. 마녀는 겔다가 장미를 보고 카이가 생각날까봐 정원의 모든 장미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모자에 있던 장미는 잊고 있었죠. 겔다는 마녀의 모자 장미를 보고 카이를 기억해내고는 다시 카이를 찾는 길을 떠납니다. 겔다와 카이가 함께 물을 주고 정성 들여 키우던 장미는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과 추억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겔다와 카이의 장미처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한 추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위험과 고난 속에서 겔다는 카이가 갇혀있는 겨울성에 도착했습니다. 카이는 차가운 겨울성에서 홀로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겔다는 얼어붙은 카이를 어떻게 구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겔다는 카이를 꼭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그 눈물이 카이의 눈과 심장으로 스며들어가 눈 안의 거울 조각을 씻어내고 심장을 따뜻하게 녹였습니다. 그리고 카이는 겔다를 알아보게 되었고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겔다와 카이는 웃으며 고향 마을로 함께 돌아왔습니다. 카이를 위해 흘린 겔다의 뜨거운 눈물이 단단하게 얼어붙은 카이의 심장을 녹이는 가장 중요한 비법이었습니다. 겔다의 눈물은 카이에 대한 겔다의 진실한 사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눈의 여왕을 통해 우리는 사랑은 저절로 영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용기와 희생이 사랑을 영원하게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과연 진실한 것일까 의문을 가져보세요. 어쩌면 편견과 오해 속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올겨울 눈의 여왕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진실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